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교수 이봉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주제가 사이비 의료인데 그중에서 혈액순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혈액순환이랑 이제 사이비 의료랑 관계가 있는지. 근데 사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좋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좋지요. 그런데 그 좋은 말이 말도 안 되게 쓰이고들 있어서 현 세태에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게 쓰이고 있다는 게 혈액순환이라는 말이 오용되고 있고 남용되고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개념도 조금 사실 모호하긴 해서 혈액순환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뭘까요? 혈액순환은 생명이 지속되는 상징이지요. 혈액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 동맥을 타고 신체의 각 장기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해 줍니다. 임무를 마친 혈액은 정맥을 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지요. 이 순환의 과정이 지속되기에 우리의 생명과 신체 기능이 유지되는 건데, 이러니 만약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피를 공급받지 못하는 장기가 상해서 기능을 잃거나 사람 자체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잘못 쓰이고 있을까요? 혈액순환이라는 말을 의사한테서만 들어보셨나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보다는 다른 데서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 주로 이럴 때 많이 듣죠. 맞습니다. 몸에 좋다는 광고가 필요한 대부분의 상품들에 혈액순환이라는 단어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대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무슨 증상이 생길 것 같으세요? 몸이 붓거나 팔다리가 저릴 때 아니면 손발이 찰 때 보통 이럴 때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많이 말을 하죠. 제가 눈에 띄는 대로 모아본 것만 봐도 이렇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마비되고 냉감이 느껴지거나 머리가 무겁거나 눈이 침침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아랫배가 불편하거나 목이나 어깨가 결리고 어지럽고 등등. 여차하면 혈액순환 때문이랍니다. 사실 혈액순환이 약간 스트레스처럼 만병의 근원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정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등등 증상? 여러 증상? 정말 혈액순환이 안 되면 큰일이 생깁니다. 어디가 저리고 불편하고 정도가 아니에요. 예로서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 소위 옛날에 말하던 중풍을 맞아서 장애가 생기거나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각한 질환을 겪거나 사망할 수 있게 되죠. 동맥이 막히는 사건은 즉시 뚫어서 피의 흐름을 회복시켜줘야 하는 응급이고 중증의 질환입니다. 에구,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하면서 침 맞고 마사지 받고 건강식품 먹고 해서 해결되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액순환이라는 게 진짜 함부로 사용할 단어가 아니네요. 근데 왜들 그렇게 혈액순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걸까요? 혈액순환이라는 것의 의미가 정확히는 모르면서도 또 잘 아는 것도 같습니다. 피 돈다는 거 누구나 아니까요. 피라는 것은 누구든지 한 번쯤 이상은 존재를 목격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코피라도 흘리니까요. 왠지 잘하는 것 같아 친숙하고 어디든 써먹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가 결리고 팔이 저린데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라는 설명이 쉽게 와닿겠습니까? 아니면 경추 추간판 탈출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척추관 협착증, 후종인대 골화증, 근막통통 증후군 등의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환자분께서는 MRI 촬영과 근전도 검사를 시행해보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설명이 와닿겠습니까? 설명을 하는 입장에서도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퉁치면 대부분 그러려니 받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정말 제대로 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과 적절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환자분이 적절한 교육을 받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의사의 진단과 처치를 신뢰하고 선택하겠지만,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만 강하거나 상식이 부족하고 감성적인 것에 휘둘리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만 표현되는 설명에 대해서 마음이 갈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모든 증상의 원인으로 들이댈 수 있는 혈액순환이라는 이 단어는 실로 마법의 단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약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유사과학, 대체의학 이런 게 진짜 왜 저런 걸 믿지 싶으면서도 사실 혹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왜 사람들이 믿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PD님은 자신이 잘 알고 통제가 가능한 것들과 이해가 잘 안 되고 통제가 어려운 것들 중 어느 쪽에 호감이 가세요? 당연히 잘 알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좋죠. 예, 당연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혈액순환이라는 단어를 남용, 오용하는 소위 대체의학에서 사람의 질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아주 쉬운 일상의 언어로 단순화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일반인에게는 마치 외계어처럼 들리는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심지어 물리학까지 사용되는 현대의학의 언어들은 영 와닿지가 않는 거죠.
게다가 그 모든 것은 환자 자신이 아닌 의사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현대의학과 의사를 신뢰하는 분들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뭐든지 자기가 이해해야 하고 통제해야 하는 성격을 가진 분들 또는 과학적인 사고가 안 되는 분들은 이러한 현대의학과 의사를 대면할 경우에 외롭고 두렵고 불만스럽습니다. 반면 이해하기 쉽고 여러 상품 중 자신이 선택해서 손쉽게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강식품류나 건강기구 등은 훨씬 매력적이겠죠. 근데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약간 만족감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큰 해가 없으면 나름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적절히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대체의학을 비판하는 걸 밥그릇 싸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돈을 쓰더라도 기분이 좋고 몸도 좋아지는 것 같으면 그런 사이비 의학류도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를 직접 목격해보지 않으면 말이죠. 직접 환자를 보는 의사들은 사이비 의료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를 생생히 목격합니다. 예전에 시끄러웠던 아나키 사건처럼 불쌍한 어린이들이 고생했던 일이 대표적이고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비 의료에 의해 몸을 다치고 장기가 손상되어 오는 화끈한 합병증들은 물론이고 사이비에 홀려서 한참 동안 시간과 돈을 축내다가 제대로 된 치료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들이 사이비에 대해 질색을 하는 이유는 상품으로 잘 포장된 외형의 뒤에 자리 잡은 그 본질의 사악함을 삶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밥그릇 싸움이라는 단어는 정당성이 결핍된 세력이 자신이 벌이는 경쟁에서 이미 정당성이 확보된 상대 세력의 명분을 휘발시켜서 그 경쟁을 하향평준화하고 싶을 때도 애용이 됩니다. 환자의 안녕을 위해서 사이비 의료를 공격하는 의사들을 단지 자신들과 똑같이 사업의 영역을 놓고 돈 벌기 위해서 경쟁하는 동급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용어지요. 그 정도로 사이비 의료를 혐오하시는지 몰랐네요. 교수님의 깊은 빡침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들은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합리적인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마침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이 음지에 숨어 있지 말고 양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맨날 나이 든 연예인들 모델 세워서 사람들을 홀리는 광고만 하지 말고 실제 효과가 있다면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현대의학의 당당한 주류에 합류하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메가3입니다.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팔리고 있지만 그 효과가 일부에서는 입증이 되고 있어 당당한 처방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통적인 마사지 요법 등도 효과가 입증이 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수치료라는 이름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들 중 상당수는 전통적인 민간요법에서 사용되던 식물이나 동물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고 합성해서 임상시험으로 검증한 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료의 형태를 정규와 사이비로 흑백 분류해서 기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합리의 필터로 검증해서 효과는 많고 해는 적은 물질과 방법을 찾아내고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의사들의 지향입니다. 반면 효과는 없으면서 해만 끼치고 피해자들을 착취하는 사이비 의료 행태들에 대해서는 깊은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무서운데요. 그럼 사이비 의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의사들은 믿고 따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서 사이비 의료에 편승하는 의사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의사들을 걸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남들과 다른 소리를 하고 있으면 일단 의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첨단 지식에 아주 가까이 닿아 있는 분들은 다른 의사들이 잘 모르는 사실도 알기에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런 분들은 일단 동료 의사들에게 인정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구별이 돼요. 하지만 사이비들은 주류와 다른 이야기를 자기 혼자만 하는데 주변 의사들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신봉하는 환자들은 나름 구름같이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연상되는 부류가 있지요. 사이비 종교 교주와 신도들의 모습입니다. 지성은 증발된 채로 왜곡된 세계관과 감성적 맹신으로 결합된 뭔가 질퍽한 이미지가 떠오르지요. 유튜브 컨텐츠 중에도 이런 의사들이 간혹 있어서 문제입니다. 논문이나 공중파 방송 등은 그나마 검증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덜하기는 하지만 유튜브는 마음대로 찍어서 올릴 수 있으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뭐 요즘 말로 대환장 파티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이들은 댓글을 잘 보면 특징이 보입니다. 오, 다른 의사들은 말하지 않는 내용인데 선생님은 정말 참된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아무도 말해주지 않던데 정말 감사합니다.
기득권 의사들에게 당당히 맞서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등으로 비주류의 정체가 드러나죠. 사이비들이 특히 잘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신비한, 비방해, 의사들은 모르는, 노벨상 수상자 머시기 박사가 추천하는, 의사들도 몰래 먹는, 이런 등등입니다. 이런 말이 보이면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진짜 많이 들어본 말들이네요. 특히 의사들도 몰래 먹는 이게 제일 혹하게 되죠. 근데 이제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 믿고 걸러야겠네요. 오늘 너무 중요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또 있으실까요?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서 힘든 세상입니다. 그중에는 너무나 많은 쓰레기 정보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지요. 옥석을 가리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세월입니다. 아시다시피 종교계에서도 소위 이단이라 일컬어지는 사이비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사이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도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는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면 저희 대한심장TV처럼 믿을 수 있는 조직이나 믿을 수 있는 병원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관에서 제작한 컨텐츠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로 공부하십시오. 그런 노력이 쌓이면 사이비에게 피해를 겪는 일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정보로 공부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진짜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부터 복장이 되게 눈에 띄는데 또 혈액순환과 기순환에 좋다는 이제 개량 한복을 입으신 게 혹시 혈액순환을 위해서? 이거요? 이거 시원하고 편해서 가끔 입습니다. PD님도 혈액순환 타령을 하시네요. 저부터 다시.